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잘 지내셨을까요? 나름 너무 오랜만이지 않게 돌아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우선 오늘은 필사의 즐거움 2를 찍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필사의 즐거움을 2019년에 찍었고 그때 당시에 저의 어떤 필사 도구, 필사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물론 그때 이후로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필사하고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그렇진 않았지만 가느다랗게 꾸준했던 저의 필사 생활을 좀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취미로서의 필사는 어떤 것일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선 제가 이제 그동안 필사한 거를 좀 이렇게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이 안 했다. 우선 보여드리면 이거는 일기장이랑 뭐 겸용으로 썼던 거고, 요게 완전 필사 전용 노트로 제가 썼던 거. 그 다음에 요 몰스킨 포켓 노트가 있었는데 이건 업무용 노트도 쓰다가 중간에 그냥 심심한 필사했다가 좀 이런 식이었고, 이것도 약간 저희 개인 노트로 썼던 그냥 잡담 쓰는 노트인데 가끔씩 여기다가 이제 필사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우선 작은 것들 그리고 필사 전용 노트가 아니었던 것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는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인데요. 리뷰 쓰는 법이라는 책을 제가 구입을 해서, 이 책은 가로로 쓰면 조금 좁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방향을 바꿔서 써보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썼었습니다. 근데 그 뒤엔 또 다른 내용이라서 별로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은 이런 스크랩 노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스크랩 노트로 쓰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스크랩 노트로 전환하기 전에는 업무용 노트, 저의 개인적인 그런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소설의 첫 부분을 제가 조금 필사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여자들이 글 못 쓰게 만드는 방법, 이거는 이 펜을 샀는데 영 쓸 일이 없어서 이 펜으로 한번 해봤어요. 되게 시뻘겋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뭔가 동기부여를 하는 노트? 그런 걸로 써보려고 했으나 딱히 그렇게 되진 않았던 이웃집 기어 이반지하를 필사를 했었네요. 이 뒤로는 막 일기가 펼쳐지고요. 그러다가 또 공산당 선언을 뜬금없이 조금 필사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 2019년의 필사의 즐거움에서 공산당 선언을 쓰겠다고 했었더라고요. 네, 그때 전자책도 그때 샀던 것 같은데 이제야 조금 썼네요. 제가 좀 많이 느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전엔 그게 되게 피곤하고 저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는 요소였는데 이제는 좀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런 템포에 저를 너무 닥달하지 않기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냐? 2020년 10월 5일부터 쓴 본격적인 필사 노트인데요. 먼 북소리, 하루키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먼 북소리의 그 앞부분 서문을 제가 필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은 솔직히 완독은 못했는데 이 책은 거의 필사를 하면서 읽어 내려간 책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지분이 클 거예요. 통필사를 이렇게 했고, 보면 여기 날짜만 바뀌면서 이어서 통필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농담, 박완서 작가님, 이것도 사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읽고 싶어서, 근데 뭔가 앉아서 책 읽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필사를 하면서도 읽을까? 시작 부분이라도 필사를 좀 해볼까? 그럼 집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필사를 했는데 결국 아직은 못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장소 환대 다시 등장하죠.
그 다음에 여성의 권리 옹호. 또 이 글이 되게 명문이라고 하여 제가 이거를 좀 써보려 했는데 많이 쓰진 못했고요. 꽤 썼네요, 그래도. 한 4장 정도 썼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님, 노자인문학 뭐 이런 것도 조금 읽으면서 써보려고 했었고, 약간 저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써요. 눈으로 읽으면 머리 안 들어오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그리고 옥상에서 만나요 라는 단편집에 영원히 77 사이즈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책의 앞부분을 보고 제가 이 책을 구입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써보았고요. 또 사람, 장소, 환대가 등장합니다. 91페이지부터 쓴대요. 이게 약간 연구서라서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기는 이제 펜 써보려고 제가 여기 여러 페이지를 좀 썼고, 필사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사람, 장소, 환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몰스킨 포켓에도 등장했던 여자들이 글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책도 필사를 했고, 또 사람, 장소, 환대 다시 등장하고요. 사람, 장소, 환대를 진짜 많이 썼어요. 사람, 장소, 환대 여기도 있고, 형광펜으로 색칠하기도 하고, 사람, 장소, 환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진짜 지분이 많네요. 그 다음에 명랑한 은둔자, 캐롤라인 랩의 표제작 부분을 이제 필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심심과 열심이라는 김신회 작가님의 에세이를 또 나름대로 좀 잘 읽었던 것 같아서 그 책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만 발췌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마이너 필링스, 캐시 마콩이라는 작가님의 시인이시고 교수님이신데 마이너 필링스라는 책을 미국에서 출간을 했고 엄청 핫했고 이제 한국에도 발간이 됐죠.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어떤 식으로 차별받는가 이런 것들 전혀 사소하지 않지만 사소하게 치부되고 있는 어떤 감정들과 생각들, 감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기시대 문보영 작가님의 책을 썼는데 좋아하는 부분은 썼는데 이제 사실 다 읽지는 못했어요. 저는 조금 지루했어요. 약간 조금 저랑 코드가 안 맞는 느낌. 그 다음에 시간을 빼앗긴 여자들, 이소진 이 연구자의 시간을 빼앗긴 여자들이라는 책을 읽었고, 이 책은 어떤 거냐면 마트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마트 노동자들이 이제 근무 시간도 짧아지고 뭐 어떤 것도 좋아지고 어떤 것도 좋아지고 모두가 정규직 전환으로 바뀔 거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헤친 그런 내용이고요.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분이 직접 그 현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겪은 살아있는 경험들이 있는 책이라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옆에 조금 뭐라 그러지? 리뷰 같은 걸 조금 써볼까 하고 이렇게 좀 띄어쓰긴 했는데 결국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책도 필사를 했고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배경을 깔고 이야기 된다는 것이 되게 신기했고요. 어쨌거나 이 책은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의 어떤 질문, 인생의 어떤 정말 하고 싶고 정말 알고 싶었던 이야기를 치열하게 캐내고 파고들고 그 안에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달리기 관련한 책인데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건 연필로 필사를 했어요. 근데 뒤에 펜이 너무 세게 필압이 세가지고 다 눌렸네요. 근데 어쨌든 이 책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말씀드렸던 아무튼 달리기라는 책도 필사를 했고요. 요거는 오늘 아침에 필사를 했습니다.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는 책을 어제 하루 만에 완독을 했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에피소드를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를 보시면 한 절반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썼고 2020년부터 썼는데 이제 2022년이죠 지금. 2022년이죠. 응. 이제 그러면 앞으로 한 1, 2년은 더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 노트가 한 권이 다 채워지면 기분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필사를 하고 있는데 필사를 생각보다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로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필사하는 즐거움을 썼을 때래. 영상을 찍었을 때는 제가 사무직이고 그 업무 강도가 되게 강하지 않은 그런 직무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할 일을 끝내놓고 나면 필사를 하고 이런 것도 괜찮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조금 비교적으로 접근성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뭐 학원 강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서비스직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런 업무는 모두 서서 하거나 앉는 시간이 별로 없죠. 그리고 딴짓이 불가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책상에서 활동하는 시간, 책상에 앉아서 있는 시간 자체가 뭐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필사를 하는 그 시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책 읽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많이 읽진 않아요. 그게 진짜 저의 어떤 맹점? 저의 어떤 약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만 예전에는 또 그런 걸 되게 스스로 너무 싫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또 아유 뭐 어떻게 내 템포대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이 적기 때문에 양적으로 적기 때문에 독후 활동이 당연히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했던 방식이 왜 중간중간 보여드렸던 왜 통필사였어요. 그냥 읽으면서 쓰는 거. 근데 솔직히 그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둘 다 잘 안 돼요. 읽는 것도 잘 안 되고 쓰는 것도 잘 안 돼서, 그리고 책 읽는 속도가 통필사를 해버리면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통필사를 하면서 책을 읽는 거는 그리 추천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읽었고 근데 읽은 부분 중에 좀 길게 남기고 싶은 그 맥락을 남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길게 통필사를 해도 좋겠죠. 어쨌거나 저는 발췌하는 필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랄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필사라는 취미를 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좀 이런 것에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우리가 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을 좀 인지해야 될 것 같고, 꼭 책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의미 있는 어떤 문장, 의미 있는 말, 지인들과 또는 회사 직원, 뭐 같은 일하는 사람들과 뭐 누군가와 이렇게 나누었던 말 중에라도 기억하고 싶은 말이 하루에 하나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도 남겨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사할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 거. 나는 책 읽은 것만 필사할 거야. 이런 식의 한정을 좀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예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일기에도 그 얘기를 드리는데, 일기 관련한 얘기에도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쭉 쓰면 돼요. 쓰는 겁니다. 필사는 꾸미는 게 아니고 쓰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 자신에게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쭉 쓰잖아요. 근데 때론 이게 되게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 포맷으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틀과 방식을 좀 시도하는 것, 그런 거는 우리가 필사를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도구 추천을 드리는데요. 노트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종이 질이 좋은 노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쓴 노트들이 이런 것들이죠. 몰스킨은 사실 이렇게 쓰고 났을 때는 종이질이 좋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게 쓰고 나서의
이 얇아서 종이가 너무 얇아가지고 다 찍혀버리는 이런 느낌? 근데 쓸 때의 느낌이 좋아서 저는 이걸 계속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도가 높다? 소프트 커버로 반드시 삽니다. 저는 소프트 커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180도, 360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부드러운 커버가 주는 왠지 자유로운 기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즐기기 위해서 이런 노트를 쓰는 것도 있는데, 근데 뭐 필사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관심 가지시는데 이런 노트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솔직히 너무 비싸요. 저는 좋아하면서도 제정신인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노트는 제가 사랑하는 마루망이라는 노트인데요. 마루망에서 나오는 노트인데요. 이 마루망 노트에서의 단점은 저는 이 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실제본 노트가 나오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런 노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아직 뭐 아예 메인 필사 노트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 노트로는 가끔 쓰는 거.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건 요런 정도의, 이제 실제본으로 되어 있는 요런 정도의 노트를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고, 근데 또 너무 무지는 여러분 필사노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건 무지긴 한데 모논이나 도트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줄을 맞춰 쓰는 게 조금 수월하거든요. 처음에 썼는데 줄 맞춰 쓰지 않게 되고 예쁘지 않다고 느끼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의욕이 꺾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추천드리고, 그냥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노트를 선정하셔서 그 노트에 몇 월 며칠을 쓰고 작게, 그리고 필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해도 좋은 것 같아요. 필사는 뭐 노트나 메모지, 이런 메모지 같은 데다가도 써서 붙여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성 자체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취미로서 내가 이거를 즐기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노트 종류에서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게요. 요 노트예요. 아날로그 키퍼의 Always on Note라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가로로 엄청 길쭉하게 생겼어요. 저는 지금 문장 수집으로 쓰진 않는데 그냥 하루하루 할 일이랑 그런 거 쓰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게 그 아날로그 키퍼 내에 그 상세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게 길쭉하잖아요. 그리고 종이도 두꺼워요. 두껍고 좋은 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문장을 하나, 두 개 수집을 하는 용도로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노트도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사놓고 계속 아끼다가 이번에 뜯었는데, 근데 이번에 뜯은 이유가 사실 필사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필사 용도로 나온 노트니까, 문장 수집 용도로 나온 노트니까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몰스킨 포켓 사이즈에 한 요 정도? 반에 조금 길어요. 네. 그래서 한 손에 이렇게 이 정도로 잡힙니다. 이 정도로 느끼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사한 내용 중에서도 내가 어떤 문장을 딱 넣고 싶다, 그러면 쓰고 싶다 하면은 저 노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필기구 추천인데요. 우선 연필로 하는 필사와 볼펜으로 하는 필사를 나눈다면, 연필로 하는 필사는 저는 HB 정도의 경도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찍히거나 번지는 게 좀 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그나마 깨끗하게 노트가 유지가 되니까, 이제 지저분해, 손에 막 흑연 묻어나와 이런 게 좀 덜한 거죠. 제가 쓰고 있는 HB 연필은 두 종류인데요. 제가 원래 좀 두꺼운 거, 그러니까 진한 거, 부드러운 경도로 좋아해서 HB가 잘 없어요. 근데 이 두 개의 HB는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 저번에 직장에서 어떻게 굴러다니던 거 제가 발견해가지고 그냥 주인 없는 거 주워온 건데, 미쯔비시 연필이고요. 미쯔비시 말해 뭐합니까? 연필 잘 만듭니다. 네, 유니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 유니 제트스트림 이런 거 만드는 회사. 근데 미쯔비시라고 해서 여러분 그 전범 기업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기업이랑 다릅니다. 네, 다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연필 HB 연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파버 카스텔인데 이게 뭐더라 세 개 이제 뭐지? 세 자루인가 네 자루에 여기에 이제 뚜껑을 씌울 수 있는 가드까지 해가지고 선물로 받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부드럽고 가볍고 연필 자체가 너무 가볍고 근데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저는 선물 받은 거라서 이제 쓰는 거지만 내가 사서 쓴다? 조금 고민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써본 바로는 가볍고 부드럽고 또 흑연도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네, 파버카스텔 이렇게 두 자루가 HB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냥 보통의 HB 연필 쓰셔도 돼요. 연필이 뭐 그렇게 물론 좋은 거는 확실히 티가 나긴 합니다만 네, 그런 거. 아, 그리고 그 밑줄 긋는 용도로 쓰는 연필들도 있으면 전 좋은 것 같아요. 어딨지? 없어졌어요. 하나는 이거는 스테들러 이게 전기 연필이라는 게 뭐야? 애플 펜슬 같은 그런 펜인데 이거 말고 스테들러인데 요 디자인으로 돼가지고 전보 연필이 있어요.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그 전보 연필이 밑줄 그을 때 좋아요. 너무 날카롭지 않아서 너무 뾰족하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삐뚤빼뚤 그려져도 귀엽고 그다음에 요런 목공용 연필이 있어요. 납작하게 나오는 목공용 연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여기가 뭉툭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책에 끼워두기도 좋고 뭉툭하니까 너무 이렇게 뜨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것도 밑줄 그을 때 좋더라고요. 네, 저는 밑줄 그을 때는 좀 전보 연필이나 저런 도톰한 연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펜 종류로 보신다고 하면 볼펜은 우선 제가 그냥 아무따 1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무따 1위는 바로 제트스트림입니다. 저는 정말 제트스트림이 최고의 볼펜이지 않을까. 지금 현존하는 과장을 하자면 그런 건데 이게 이제 0.5 삼색 빨간 캡이고요. 저는 이 캡 거의 색깔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베이지색도 있고 투명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어디 다 있겠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나짜리 검정색 하나만 있는 거. 제트스트림. 그리고 요거는 제일 최근에 나온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거 10x10에서 보자마자 이건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제 검정색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검정색이 여기 들어가 있고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펜이에요. 얘는 근데 삼색 펜인데 조금 굴곡 없이 좀 통통한 느낌인데 또 요것도 그 통통한 맛으로 잡고 쓰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고 제트스트림은 여러분 필기감 너무 잘 아시니까 이건 굳이 안 할게요. 굳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산 펜에서 조금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펜 우선은 요겁니다. 모나미의 FXZ C3 FXZ는 그 단색 펜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삼색 펜이 나왔어요. 그 삼색 펜에 0.5까지 나온 거예요. 이거 되게 좋아요. 잉크가 되게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제트스트림보다 잉크가 약간 더 묽어요. 그래서 조금 더 흐르는 느낌이 들고 뭐 이런 좀 물론 이런 잉크 뭉침은 좀 있죠. 나쁘지 않아요. 쓸 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결과물도 결과물인데 쓸 때 느낌 좋은 거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FXZ 삼색 펜 0.5 요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하면서 알게 된 펜인데 진짜 저렴한 펜이거든요. 진짜 저렴한 펜인데
저는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직장에서 쓸 때 이 펜만 찾아서 쓸 정도예요. 뭐냐면 바로 동아 스피디볼 0.5. 그리고 이게 이 펜이 좋은 게 스피디볼 0.38, 0.5, 0.7, 1.0까지 있고 3색으로 다 있어요. 그 두께별로. 그래서 요거 한번 써봐 드릴게요. 지금 주문해서 지금 도착해가지고 이런 느낌. 엄청 깔끔하죠? 엄청 깔끔하고 진짜 이거는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이거 몇백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다? 그리고 0.38도 한번 구입해봤어요. 이거는 펜촉이 달라요. 이렇게 꺾인 얇은 펜촉이고요. 이런 느낌. 확실히 엄청 얇네요, 진짜. 그 다음에 좀 제목이나 이런 거 좀 소제목 같은 거 쓰기 좋을 것 같아서 1.0도 사봤는데 속기용이라고 확실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나 다 틀린 말이 아니야.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햇빛이 좋아서 진짜 잘 보이네요. 이게 0.38, 0.5, 1.0 이렇게. 그래서 저는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비싼 제품이나 너무 뭐 고급 필기구 이런 거 추천드리는 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해보시고 그게 기쁨을 주시고 기쁨이 되고 마음에 드는 취미다 할 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거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 스피디볼에서 제일 좋아하신 두께, 저는 0.7을 지금 구입을 안 했는데 0.3, 0.5, 0.7, 1.0 중에서 써보시고 뭐 구입을 해보시고, 이거 저 대한민국에서 배송료를 빼면 사실 1,400원인가 그랬거든요. 저 하나 더 샀어요. 여분으로. 0.5 같은 경우는 여분으로 2자루 샀단 말이에요. 6자루에 1,400원? 진짜 싼 거죠. 그래서 이런 필기구에다가 적당한 그냥 집에 있는 남는 노트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최고인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필사 생활에 있어서 막 되게 멋지고 고급스럽고 아름답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에 녹인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훨씬 가늘지만 길게 오래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필사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